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박스권 행보 끝나나 장기 보유자들 1만 BTC 싹3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온체인 분석 업체인 크립토컨트의 이 데이터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이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 변화가 포착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수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이 장기 보유자의 30일 순 공급량은 최근 1만 700BTC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이 더 이상 물량을 던지지 않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들여 금고를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그 약세를 거의 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흘러내리는 구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매도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 여부를 보여주는 SOPR 이라는 지표 역시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수치는 중립 수준이 1.0 부근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장기 투자자들이 패닉세를 나서거나 손실을 감수하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가격 조정 이후에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추가 폭락보다는 이 바닥 다지기에 가깝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거래소로 입금되는 물량보다 외부 지갑으로 나가는 비트코인 물량이 더 많은 순유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흐름도 있는데요. 거래소로 이제 들어오는 물량보다 이제 나가는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외부 자신의 지갑으로 이제 넣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만 현재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지연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매수가 붙지 않아서 가격이 조금 정체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의 압력이 해소가 되고 이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모멘텀이 약해서 1월 중 10만 달러를 돌파하려면 이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형성된 탄탄한 지지 기반은 향후 강력한 회복세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약세장으로 회귀가 아니라 다음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는 마지막 인내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 이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수록 이 공급 쇼크에 대한 급등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초반의 횡보장은 투자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온체인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시장의 근본적 체력이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터진다 비트코인 2026년 상승 위한 에너지 응축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2020년 거래를 시작하며 이 확신보다는 균형에 가까운 압축적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저점을 또 지지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에 대한 진정과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 도입 논의가 다시 점화되었으나 이 즉각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라기보다는 이 중장기적인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확률은 23%에서 불과하다라고 이 폴리마켓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규제 이슈가 당장의 폭발적인 상승 트리거보다는 시장 안정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125,000달러 영역에서 하락한 이후 이 대칭 삼각형 패턴 내에서 이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9855달러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보면 횡보세에서 살짝 이제 꺾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틀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단기적인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86,000달러 수요 구간을 회복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가격은 50일 지수 이동 평균 상단을 유지 중인데, 이 비트코인은 저항선 바로 아래에서 상방 압력을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9855달러 상단에 안착할 경우 94,05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달러까지도 이제 수요가 받쳐준다면 가능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86,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현재의 상승 구조는 무효화되고 조정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처 캐피털 안드레센 호르츠 크립토죠. A16G 2026년 이 디지털 자산의 결제 및 프라이버시 혁신 원년으로 지목하면서 단순 트레이딩을 넘어서 블록체인 상용화의 새 시대를 예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와 경쟁을 하고 이 프라이버시 도구가 핵심 경쟁 우위로 부상하는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을 발표를 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단순한 투기성 거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반등을 준비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역할이 트레이딩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숙한, 그리고 실사용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마 2026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확장을 해나가는 시점이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2025년은 결국에는 이제 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2026년은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터넷이 은행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디지털 지갑과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기존 거대 금융사 구조로 결제와 자산 관리를 처리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해저로 정의하면서 투명한 투기보다 검증 가능하면서도 기밀이 유지되는 거래 능력이 사용자 유입의 핵심 기능이 될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시장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죠. 개인 투자들도 관심을 많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다수의 분석가는 2026년 강세장을 위한 거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준비 제도가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낮아진 차입 비용과 이 풍부한 유동성이 디지털 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불 1호는 현재 이 비트코인의 숨고르기를 금과 은이 먼저 상승한 후 자본이 암호화폐로 이동했던 2020년 중반과 비교하며 귀금속 시장의 기록 경신이 자산 순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전해드렸죠. 이제 금, 은의 급등세가 이제 좀 주춤해지면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서 올랐던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금, 은이 딱 시기에 맞게 조정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꿈틀꿈틀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살짝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 3주 만에 극단적 공포 벗어나 시장 심리 완화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극단적 공포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거의 4주 이수, 3주 만에 거의 극단적 공포 구간을 지금 벗어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심리 상태가 안 좋았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망설여하는 그 구간, 극단적 공포 단계. 이 단계가 보통은 이 비트코인의 이제 단기적 저점일 가능성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고, 확률상 이제 높았다는 거지, 이제 무조건 그때 급등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확률이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하실 때
확률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극단적 이 공포 단계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는 요런 현상들.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험 대비 보상 구조가 지금까지 좀 가장 좋다라고 브라이언 로즈 런던 리얼 창립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8주 연속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 영역에 머물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25년 4월 시장 급락 당시보다 긴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3월에서 4월까지 이제 조정 장세에 있을 때에도 이제 극단적 공포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해당 급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 관세 발표 이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벗어나는 부분들,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일어났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은 죽었다, 기관들 뒤에서 몰래 주워 담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나왔었죠. 비트코인과 같이 이더리움도 급락이 나오면서 다들 이더리움에 대한 회의감들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뒤에서 이더리움 거래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 기대감으로 지난 8월 4,951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40% 가까이 급락을 해서 2,900달러 선으로 주저를 앉았습니다. 이 턴화는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레이어2 네트워크의 기생과 반쪽짜리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들의 붕괴를 지목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이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이제 조정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조정에 따라서 그냥 함께 휩쓸려서 하락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이 블랙록과 같은 거대한 금융기관은 오히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토큰화 펀드와 1,7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블랙록이나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체 자산의 토큰화, 이 RWA라고 하는 거, STO라는 걸 지금 진행 중이고, 그 핵심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의 대표적인 기업 비트마인은 결국에는 이런 하락세에도 12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블랙록이 이 스테이킹을 포함한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가 내년 중반에 승인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4%의 배당 수익이 가능해지는 ETF가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는 이런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제 또 한 번 그 이더리움 ETF에 대한 완전한 기대감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당이 매년 3, 4%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안 줘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3, 4%잘 안 줍니다. 굉장히 뭐 1, 2%막 찔끔찔끔 주고, 뭐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예 뭐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그런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외국에 있는 돈들을 뭐 한국으로 들여와라, 한국에서 거래해라 막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실제적인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유인만을 바라는 것들은 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기관작은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2026년 진짜 반격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결국엔 암호화폐의 새로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기관 채택 흐름을 놓치고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걸 놓치고 있다라고 케빈 러셔, 이 RLAC 설립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590억 달러를 넘었었다고 해요. 이는 전체 시장의 62%를 차지하는 이 압도적인 수치로 경쟁 블록체인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물자산 토크나 분야에서 성장한 이더리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 RWA XYZ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현재 이 125억 달러 규모의 토크나 자산을 보유하면서 이 전체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전체에서 65%를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율이죠. 이거 과반수 이상을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2위가 뭐 BNB 체인 20억 달러, 솔라나, 뭐 아비트론 각각 10억 달러.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이 1위를 달리고 있다. 토크나 이제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더리움의 이런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도 이제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멀리 보고 이제 비트마인이나 뭐 이런 이제 톱니 같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더리움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토큰화된 금자산만 해도 연초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토큰화된 자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거대합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훨씬 뛰어넘어요. 금시장만 해도 10배가 넘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10배 이상 돼버렸어요. 벌써 금시장만. 근데 그 시장도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토큰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이 이제 토큰화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이 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고, 그 기반이 이제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이더리움이 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더리움이 지금 당장 뭐 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뭐 갈 수는 있겠죠. 10배 늘린다. 톱니 주식 50억 주 확대 승부수. 톱니는 그래서 비트마인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금 확보를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주식 수를 50억 주로 확대안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분 희석이 아니라 향후 자본 확충과 주식 분할을 위한 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본 조달을 중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이제 이더리움을 5%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데, 전체 총 발행량의 5%를 목표치로 지금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채울 것 같긴 해요. 이제 자본을 어느 정도 조달을 했고, 근데 이제 추가로 새로운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활용한 사업들을 아마 진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자본력이 이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걸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수합병이나 뭐 주식 분할, 그러니까 앞으로 인수합병 같은 것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 기업들, 뭐 암호화폐와 연관된,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을 뭐 인수할 수도 있고,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을 또 인수할 수도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 주식 분할을 한다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주식이 나눠지면 나눌수록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쉽게 매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톱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살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선언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정은보 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해 첫 거래일 기념식에서 현재 규제당국이 증권 규제에 따른 상품 승인 여부를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운영 측면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를 지원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우리는 이제 승인만 나면 된다. 예, 규제 승인만 나면 우리는 바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움직임을 한국 주식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낮은 가치로 거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해외 플랫폼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주식 시장과는 다른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한 24시간 거래 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과 디지털 금융 준비, 태세 확립 등 다른 주요 이니셔티브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사업적인 구간에서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위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관련된 기업들,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도 ETF, 비트코인 ETF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정부, 당국,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엔 정치적인 싸움인데, 이 정치 싸움을 빨리 끝내야지 이것들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치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트코인 ETF나 다른 이더리움 ETF 같은 상품들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시장 자체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뭐 한국만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뭐 영국, 뭐 캐나다,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는 이미 이제 나온 곳도 있고 더 나올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확대에 굉장히 큰 기여를 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인베이스 슈퍼앱 승부수라는 건데, 코인베이스가 2020년 전략을 공개했는데 세계 1위 종합 금융 앱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야망 굉장히 커요. 코인베이스는 단순히 코인 거래소를 생각하고 지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종합 금융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 뭐 지금 주식 거래,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토큰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종합 은행까지도 이제 영향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사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핵심에는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코인베이스의 야망들과 지금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확장을 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업의 확장선이 이제 뭐 끝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뭐 CEO가 좀 멍청한 짓이나 바보 같은 짓만 안 한다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여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C라는 곳에 이제 지분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을 거기에서 또 거두고 있어요. USDC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코인베이스의 수입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실생활에 또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또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결제 수단으로도 확산을 또 시키는데 큰 역할을 또 하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뭐 전체적인 큰 거시적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종합금융사로서 나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코인사는 이제 DAT 기업 늘어난다, 옥석 가리기 본격화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래들의 매수세에서 이제 갈색 고래가 살짝 이제 매도세가 나왔어요. 오히려 가장 큰 고래가 오히려 매도세가 나왔고, 지금 보라색 고래가 살짝 상승하는 이제 매수 흐름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
요 이제 작은 고래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세 쪽으로 살짝 돌리려고 하는데 갈색 고래가 살짝 매도세가 나온 요런 현상입니다. 수익 실현을 뭐 갈색 고래가 이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들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살짝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우상향 쪽으로 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지금 열어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